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한국전략 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루스크주의 진격 점령함으로써 푸틴에 큰 타격을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푸틴은 언제나 러시아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하에 제국의 성역을 더 넓히기 위해 2020년 2월 1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의 크루스크주에 전격 진격함으로써 푸틴의 신념이 깨지고 오히려 공격에 처하면서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일전일대 공방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주 전선인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공세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정예 병력을 동원해 러시아가 생각지 못했던 남서부 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92개 마을 1250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고 계속 진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이 성역으로 여기는 러시아 영토가 외부 세력에 점령당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최초 일인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자 전방을 지키던 러시아 군들은 싸우지도 않고 모두 다 도망가버려 작년 6월 용병그룹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을 발언 당시 드러났던 러시아의 취약한 방어 상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당시에도 프리고진을 반란군이 진격하자 정부군들은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이로써 방심하다가 허를 찔린 푸틴은 강력한 지도자라는 신뢰가 붕괴되고 지도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진격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러시아군의 어떠한 실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크루스크 등 남서부 지역 주민들의 푸틴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끌어오르는 등 반푸틴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깊숙이 진격하는 것을 막았다고 푸틴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푸틴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별일이 아닌 단순한 또 하나의 대규모 도발로 묘사하고 적을 몰아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당국은 우크라이나군을 파괴 공작원이라고 부르면서 남서부 접경 지역에 대테러 작전력을 선포하였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격퇴하여 상황이 안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과 군사 블로거들은 지금 상황은 심각한데 군 지도부는 거짓말만 한다고 비난하면서 군 지도부는 사전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징후를 파악해놓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완전한 정보 체계 실패이며 따라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반발과 불만을 거세게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크루스크 점령으로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가 확실시되면서 올레그 데르파스카 등 올리가르히 즉 재벌들이 전쟁 비용 지출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정부에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푸틴의 정치적 멘토인 알렉산더 두겐이 올리가르히들이 러시아인의 등에 칼을 꽂으면서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를 돕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푸틴의 이너클 내부에 분열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번 공격으로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러시아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그동안 서방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의심하면서 조기에 종전 협상을 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군사시설과 전략 지역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만약 그럴 경우 전쟁의 국제적 높이에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루스크주 진격으로 러시아의 강함과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러시아를 자유롭게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푸틴의 지도력에 타격을 가하고 러시아 내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러시아군의 전략적 분산을 유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적인 동부 지역에 병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실제 회복된 전쟁에서 돌파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서부 지역인 크루스크주를 기습 공격, 점령함으로써 동부 지역에 몰려있는 러시아군을 크루스크주로 분산시켜 러시아에게 뺏긴 동부적 영토를 탈환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향후 종전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라는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EU 즉 유럽연합과 글로벌 사우스 내에서 종전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지원이 끊기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르스가 당선되다 하더라도 상하 양원을 공화당에 장악하면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있을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대비하여 협상 카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2014년 9월 돈바스 전쟁 종전 협상 등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에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내세워 불법으로 점령한 지역을 돌려주지 않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향후 있을 종전 협상에서 영토와 영토 교환을 내세워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는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진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고통을 줄 중대한 잠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푸틴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전쟁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긍정적 성과는 젤렌스키 도박이 성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암묵적 지원이 있게 가능했다고 하겠습니다. 즉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나 러시아 동부지역 대공서로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지난 6월 20일 미국 무기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을 첨단 무기로 무장한 정예병을 동원해 러시아 본토에 진격하여 러시아 영토 점령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란 우크라이나의 작전은 8월 7일 미 국무부가 미국의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8월 13일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1억 2,500만 달러의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는 푸틴의 대응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푸틴으로서는 러시아 본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을 영토 밖으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러시아 내 민심 이반 및 지도부 분열 등 대대적인 혼란과 함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는 전쟁의 장기화로 경제력의 소진과 함께 탄약, 미사일 등 군사 장비가 고갈되어 가면서 북한과 이란, 중국 등 아구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본토 방어가 무척 허술하고 군 지부 오판과 무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기회의 창이 점점 닫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미국, EU 즉 유럽연합 등의 정치 변화에 따라 작전 수행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젤렌스키의 러시아 영토 침공이라는 담대한 도박이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푸틴의 제국 꿈을 깨뜨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정세를 읽고 판단하는 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전격적인 러시아 본토 진격 의도와 푸틴이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